발성변형기술사 가이드라인, 학습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술사라는 게 너무나 좀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합격률이 한 2%, 뭐 1%, 뭐 때에 따라서 간혹가다 이제 많이 뽑을 때가 있는데, 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5%를 넘어가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에서 한 2.5%,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간다라는 게 너무나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작은 목표를 선정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목표를 달성해서 마지막에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술사라는 그런 지점까지 갈 수 있게끔 뭔가 방향을 좀 해드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재가 지금 그 이타 아카데미 보면요, 그 교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 16권 정도 되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이용하는 자료까지 합치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교재를 가지고 또 강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별화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건데, 차별화된 답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두 권의 책들은요,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전기는 평균 합격 연한이 한 7년, 8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5년 이상 공부하게 되면 책 항목을 못 외우겠습니까? 근데 왜 5년 해도 10년 해도 왜 안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걸 외워서 그 정도 수준 가지고서는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 왜? 거기서 거기고, 우리가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시험을 보면 통상적으로 한 5-6명, 많이 뽑으면 한 10명 정도, 진짜 많이 뽑았다 하면 15명 정도 합격을 시키는데, 그러면 500명, 6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등 안에 드는 답안지가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외웠다고 해서 그게 등수에 들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하나 외웠어요. 점수가 어떤 책을 하나 외우면 일반적으로 50점대까지 쭉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냥 평이하니까 합격을 안 주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썼다, 목차의 구성을 맞췄다, 키워드와 그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구성 넣었다라고 하면 50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뭔가 책을 한 권 외웠을 때 50점까지 점수는 올라가지만, 이제 50점 중후반서부터 합격 점수인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쩔 때는 59.9, 그러면 0.1점만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 시험 봤더니 59.8, 뭐 57점, 어쩔 때 40점대로도 떨어져요. 거기서 계속 헤매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300문제를 외웠으니까 요번에 떨어졌으니까 100문제 추가해서 400문제, 또 떨어졌으니까 500문제, 600문제, 700문제, 800문제, 1000문제, 2000문제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좀 걸리더라도요, 내가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기르는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책 한 권을 외우겠다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러면 이 많은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봐야 되느냐, 어떻게 시간 분할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강좌에 지금 이타 아카데미에 올라가 있는 그 커리큘럼을 보면요, 이거를 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다 공부하시려면 시간이 오프라인 학원에서 들으시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다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학원 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걸 수강하게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보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년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오픈해드리면서 이 모든 강좌를 제가 다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오픈해놨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내가 1년 수강권을 끊었으니까 1년 안에 이걸 다 듣고 완벽하게 내 걸 소화를 해야지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어떤 그 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욕심이에요. 너무나 강좌가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역효과, 과부하 걸리면서 이게 차가 이제 퍼지듯이 사람이 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수준은 여기니까 내가 1년 안에 이 정도까지 강의를 듣고
내 거를 만들겠다. 나는 중간 단계의 수준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난 중간 단계를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뽑아내서 내가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내가 좀 힘이 들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을 타는 사람들이 처음 산을 시작할 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조그만 산을 먼저 한번 올라가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이 더 생기면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조금 더 능력이 되면 조금 더 높은 산, 이렇게 뭔가 매듭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로 제가 좀 오늘 방향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파이널 단계 세 가지의 단계로 만들어 놨고요. 내가 지금 처음 기술사 공부를 여지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내가 입문하는 사람이다. 그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선가 공부를 했다. 뭐뭐 학원, 뭐뭐 어떤 인터넷 강좌에서 들었고 거기서 기본을 다졌다. 그럼 나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큰 틀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사 답안에 최적화시켜서 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조정해줘야 되고,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뽑아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 정도,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기술사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점수가 50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정체가 돼 있다. 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과정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회로 이론이라든지 자기학이라든지 전기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기술사에는 크게 8가지 큰 꼭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원 설비, 전력 간선 설비, 부하 설비 중에서 조명 설비, 동력 설비, 그 다음에 접지 설비, 그 다음에 반송 설비, 조명 설비, 뭐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큰 꼭지가 있고, 그 중에서 문제들이 전원 설비에서 변압기, 병렬운전, 변압기 용량 계산, 고주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요, 거꾸로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학문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르호프의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오르나서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만들어낼 때 여기 밑에서부터 막 수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밀만의 정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밀만의 정리를 만들어내기 전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만의 정리의 결과 수식을 먼저 외우는 거예요. 이런 수식이 300개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 수식 300개를 외우고요. 내가 실력이 좀 향상이 되면 이 300개의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보다 약간 깊이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완성이 되고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단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과정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발송배정 기술사 해설서라든지 아니면 건축정비 설비 기술사 해설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책 중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 알잖아요. 이게 좀 그림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다라는 것을 책을 한 권 정도 사요. 그 다음에 우리 이타 아카데미에도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사서 쭉 가볍게 기술사 공부라는 게 이런 형태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걸 외운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아니에요. 50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59.999가 아니라 몇 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60점을 맞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59.999로 20년 동안 머무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기술사의 권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쭉 봅니다. 문제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전반적인 어떤 문제의 형태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들을 내가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빨리 캐치해서 그냥 팍팍 넘어갑니다. 이거를 어떠한 한 분야의 내용에 딱 꽂혀가지고 그거를 이게 뭐지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관련도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었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70%만 선택하면 되니까 30%는 뭘 고려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반복해서 나오고 어떤 것들이 응용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가져가야 되겠다. 그걸 먼저 선별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과정이죠. 그래서 합격을 빨리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한 2달에서
2개월, 3개월 정도 기본서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한번 쭉 훑어봐요. 그리고 끝냅니다. 그리고 방향을 딱 선정을 해요. 방향을 선정한다는 건 뭐냐? 아, 이걸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 해설서를 보고 내가 어떠어떠한 교재를 선정해서 내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가야 되겠다라는 교재 선정을 예를 통해서 이 교재를 10번에서 한 15번 정도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한 2달 정도, 그 다음 합격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평균 이 기본서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합니다. 학원에서 기본서 문제 해설서 한 권 가지고요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적인 걸 듣고 건축정리설비 기술서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그걸 외우거나 내가 완벽한 내 걸로 만들거나 이런 단계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합격자들은 이렇게 가지만 수험생들,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하신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률이 2%라고 하면 2명이 합격하면 98명은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문제 해설서 한 권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공부가 기술사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네 라고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기본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고요. 저는 최대한 여기서 깊이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에도 뭐 김세동 교수님이 쓰신 건축정리설비 기술사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교재들을 빨리 한번,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흐름이 이렇다라는 정도를 최대한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내가 이걸 모른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기본 과정을 보면 문제 해설서를 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기본 과정에서. 그럼 이제 그걸 깨우치면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잘 수록이 되어 있는가, 또 어떤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각 교재마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설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지를 될 수 있으면 하나의 과제지만은 그 하나의 과제를 해설하는 거 1개에서 2개 정도로 좀 다각화시키는 게 좋아요. 왜? 저자마다 보는 시점이 틀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면서 답안지에 그것들을 표현할 때요,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책 한 권을 딱 외우면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차별화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닌 것들을 외워서 쓰게 되면 남들도 이제 그 책을 보고 쓴단 말이에요. 나의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교재를 선정합니다. 자, 우리 교재 2타에는 한 16권 정도의 기본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이 강의가, 이 16권을 제가 강의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그냥 쭉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사 오프라인 학원들이 일주일에 이제 하루 강의하거든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러면 1년에 한 48주, 50주 좀 못합니다. 뭐 쉬는 날이 있으니까 한 40에서 45주 정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5년 이상 아마 걸릴 겁니다. 그 정도 한 강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강의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읽고 쓰고 외우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간에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 어쨌든 간에 나는 하루에 2시간씩은 무조건 듣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쉬어야 돼. 왜냐면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고, 중간에 이 주중에 뭐 하루 정도는 누군가 만나서 이제 뭐 약주 한 잔 드신다든지 뭔가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하루는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틀 정도 빠진다고 치면 7일 중에 5일 정도는 무조건 한 2시간 듣겠다. 그 정도는 이게 좀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나는 무조건 술 약속이 빵꾸가 나더라도, 나는 뭐 인간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 난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공부도 잘하겠다. 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쭉 들으세요. 그랬을 때 정말 독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강좌를 다 듣는데 한 10에서 12개월 정도,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합격자들은 평균은요, 제가 그 합격자들을 이제 배출하면서 그 기술사, 뭐 지금 제자지만 이제 기술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존칭을 써 드려야 되죠. 기술사분들을 지도했을 때 보통 그분들이 그걸 다 수강해서 내 걸로 만드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그거를 다 소화해서 강의를 다 합격자 빼고는 다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가요. 한 80% 정도가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다 듣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한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이 정도 되니까. 아, 우리 심화 과정 이거 다 듣는 게 양이 상당히 많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 올려드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많다 보니까 양은 이만큼인데 내가 요만큼 듣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2% 진행했는데 98% 나갈 생각하니까 더 들을 생각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수강하시는 그 저걸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 강좌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도 한 번에 드리는 것도 조금은 내가 너무 좀 무성의 한 거 아닌가 어떻게 수강해야 된다라는 걸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서 그냥 답변만 해드렸는데 이건 뭔가 체계화해서 방향을 좀 설정해 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 이 부분은요 너무 욕심내서 막 많이 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들으려고 한 번에 1년에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하시면 12달 안에 다 듣습니다. 듣는데 3번, 4번은 그게 다시 반복해 듣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서 다 못 듣겠다라고 하면 내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몇 개를 선정하세요. 그걸 먼저 들으시고 그게 내 거로 될 때까지 한 2-3번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면 일단은 내가 재료는 가진 거예요. 재료는 가졌는데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하려면 뭐 어떤 음식점에서 뭔가 하려면 당근도 있어야 되고 양파도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뭐 소스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걔네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 보기 좋은 음식, 뭔가 고가의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파이널 과정이에요. 그 재료들 내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남들하고 틀리게 구성해줘야 되는데 틀리게 구성한다고 해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그 검증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답안의 내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쭉 나열해서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술사 공부를 한다는 건요. 최종적으로 얼마나 보고서를 잘 쓰는가. 보고서 형태의 답안지란 말이에요. 기술사는요. 논문이 아닙니다. 기술사는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학문적인 요소를 산업화시켜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의 기술이에요. 이건 전통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하고 실무적인 부분하고요. 적절하게 융화가 돼서 내가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술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사 답안은요. 보고서 형태 한 2장에서 3장 정도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압축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 200에서 250개의 아이템에 맞게끔 보고서 형태로 서브노트를 만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게 잘 완료가 되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파이널 단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다듬으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건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2년 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2개월, 12개월, 6개월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 만에 이렇게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배출한 합격자들의 그 평균을 봤을 때는요. 아, 이게 다 심화 과정에 내가 재료가 완벽하게 이 친구 너무 잘하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야,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하고,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 무슨 군, 거기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지 마. 너무 무리야. 그건 너무 많아. 근데도 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년 반, 2년 반, 3년을 머무는데 일반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58점, 59점 맞고 점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가 이게 아닌가 보다. 나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몇 번 하면서 막 떨어지고 나서 피눈물 흘리면서 술 마시면서 그런 것들 속을 쓰리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 평균이 보통 한 여기서 2년에 3년 정도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최상 정말 최적의 정말 그 열심히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운도 따라 주신 분들이 한 18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들 평균이요. 보통 제가 이제 합격자 배출한 그 연화를 보면 한 42개월, 한 6개월,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요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합격권에 있는 사람, 여기 55점대 이상의 득점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50점에서 60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이상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죠. 그분들이 이제 합격권에 돼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언제든지 뭔가 조금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한 55점대 요 이상인 분들이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 100분 정도 있다.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 최상위 조건에 18개월 한 2년 정도 이내에 합격하는 비율은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 합격하는 그 합격률이 2%잖아요. 그 2% 중에서 2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아마 5%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5%가 안 된다는 건 전체 수험생 중에 한 뭐 0.001% 정도 뭐 굉장히 많은 거 한 10,000명에서 10만 명 정도 한 분에 한 명꼴로 2년에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좌절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목표를 좀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들으셔야지 한 번에 다 들으시려고 하면 그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좀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